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7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에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이론 점검하고 해설 강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먼저 이론을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더듬고 하죠. 여러분, 양도소득금액 계산하려면 먼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취득가격,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부동산 등을 우리나라 안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특이하지 않았지만 보유기간이 길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본의 아니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국가는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1년에 2% 정도 인정을 해서 1년에 2%씩 해서 물가 상승률을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공제 대상은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는 기본이 3년이에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인데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전매니까 투기 목적이죠.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원래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하고 두 번째,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는 부동산이라도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제액의 계산은 미등기 자산을 제외하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에 일반 자산은 공제율, 여기서 일반 자산하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1년에 2%, 2%를 물가 상승률로 공제 줍니다. 그럼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년이면 기본이 2%씩 3년이면 6%부터 시작해서 최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최고가 30%까지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하거나 20년 보유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동일하다 이 얘기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나와요. 아니 1세대 1주택은 2년만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잖아요. 근데 여기는 3년 이상 보유했는데 1세대 1주택도 과세한다.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1세대 1주택이 나오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에요. 왜? 고가주택이 아니면 여기 나오지 않아요. 비과세니까. 그런데 고가주택이다. 이런 경우는 과세는 하되 과과세하면 안 되죠. 앞에서 계산했듯이 양도차익 계산할 때 12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공제율 1세대 1주택은 조건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이게 기본이야. 그 주택에서 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에 4%. 그럼 3년 보유면 3, 4, 12, 12%. 그리고 거주기간이 4%인데 1년에 4%인데 2년 거주했으면은요 8%가 되겠죠. 2년이면 그러면 3년 보유했을 때 12%, 2년 거주했으면 8%, 도합 20%죠. 20%부터 최고가 80%까지 공제 혜택 주는데 그것은 2년 거주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돼. 그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 못한 1세대 1주택은 여기로 갑니다. 그냥 보유기간만 가지고 1년에 2%만 공제해 주는 걸로 가는 거죠. 자, 이때 예외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주택이면 간단한데 처음에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1세대 1주택,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를테면 영업용 오피스텔로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1세대 1주택이다. 그럴 때는 기억하고 니은 무슨 얘기냐? 주택이 아니었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 그리고 주택으로 변했을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 그거 합쳐서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억은 주택이 아닌 상가 등으로 사용했을 때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는데 보유기간은 위에서 2%씩이죠. 그런데 최고가 40% 한도까지만. 그리고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게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 공제율 8%부터 40%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니은 합쳐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보유기간의 특별한 규정 두 가지, 증여재산 2월과세, 부모 자식 또는 부부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할 때는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또 하나는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입주권 양도하는 날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횟수에 관계가 없어요. 해당 연도에 요건을 충족하고 2번이든 3번이든 양도할 때 횟수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것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고요. 이번에는 아세표준 계산하려면 앞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소득금액 나왔잖아요. 지금 앞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소득금액 나왔으면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해서 나온 게 과세표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사람한테 공제주는 인적공제예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관계없이 공제해 주는데 이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다 공제 혜택을 주고 공동소유 재산은 공동소유자 각각 사람마다 각각 공제죠. 인적공제니까. 그런데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포탈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안 해주는데 국외자산은 등기 여부 관계없으니까 참고로 공제가 됩니다. 그럼 이때 공제 금액은 국내 자산 따로 국외 자산 따로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 이때 소득금액별 하면 기업, 토지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묶어서 250만 원. 그리고 니은, 신탁수익권 양도소득에서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별도로 250만 원, 파생상품 따로 250만 원. 이렇게 가게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 부동산에 관련해서 요거 다 묶어서 250만 원 공제해 준다. 이때 공제하는 방법은 안면소득이 있으면 안면소득 외에 감면소득 말고 과세되는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해주고 해당 자산 말고 여러 차례 먼저 양도하면 해당 연도에 2번, 3번 양도하면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서 보시면 1월 달에 토지 양도할 때 250만 원 기본공제 받았으면 그 다음에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같은 연도에 양도했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어느 거든 먼저 공제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6번 소득세법상 건물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틀린 거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자산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등기된 상가 건물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부동산은 등기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3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2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어요. 왜? 장기 고가주택은 2년 보유했어도 과세는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그래서 3년 보유해야 되니까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틀렸어요. 3년은 보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곱하는 거 맞고 보유기간이 12년 등기된 상가부동산은 1년에 2% 12년이잖아요. 그럼 24% 공제받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1세대 1주택 3년 부동산은 3년 보유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다음 17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틀린 거. 단 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한 경우 그래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하나여 미등기 자산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틀렸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물에 하나여 그게 아니라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될 수 있다. 맞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고가주택은 공제 많이 해주고 2주택, 3주택은 비과세 못 받죠. 그래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1년에 2%씩. 그죠?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 맞고요.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는 다 돼요. 맞습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자산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 2월 과세의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 등의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거기서부터 계산하라. 맞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는 게 2월 과세죠. 이런 경우는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18번 2023년 6월에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를 1년 6개월 보유하고 있다. 양도합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2023년도 다른 자산 양도는 없어요. 그러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실거래 가격 나왔는데 먼저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취득할 때 실거래 가격, 양도할 때 실거래 가격, 취득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가니까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가지고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볼까요?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을 하는데 자, 양도 차익은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얼마죠? 1억 2,500만 원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실거래 가격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취득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 9천만 원에다가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까지 쳐요. 그래서 이걸 필요 경비라고 하고, 그래서 얼마예요? 9,200만 원을 차감하니까 양도 차익은 3,3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요 양도 차익 3,300만 원에서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주는데 3년 보유 안 했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고 등기됐으니까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양도 차익 3,300만 원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줘요. 3년 보유 안 했으니까. 그러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등기만 했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 받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3,050만 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공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